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의 김효열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친환경 차량의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와 방법론, 그리고 프리비전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강건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 시스템 개발에서의 도전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모델 기반 시스템 설계에 대한 예시와 방법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의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각각의 스텝들을 소개한 후, 실제 프리비전 상의 모델 내에서 어떻게 설계된 객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데모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툴체인을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최종 산출물인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를 제너레이션하는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차량 그리고 시스템에 종속되는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표준화나 데이터베이스 없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떨어지고 베리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계 일관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좌측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각각의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3개의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양산에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측의 라이브러리 기반의 설계 방법론에서는 글로벌 라이브러리 안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설계 요소들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성과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비용과 공수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협조 제어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문서 기반 개발 방법론은 수많은 문서들의 조합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의 동기화나 추적성을 맺어주기 위한 공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서들 간의 링크나 커넥션 정보들은 많은 에포트를 들여서 관리는 가능하지만, 문서 내의 수많은 텍스트들은 하나하나 아이템화하여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모델 기반 설계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한 개념은 파악하고 있지만 왜 모델 기반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설계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추적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나아가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엔드-투-엔드 설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의 요소들을 재사용하여 연결 관계만 맺어주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요구사항 엔지니어와 피처 리스폰서블을 가진 엔지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각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동일한 DB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동기화라던가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모델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사 또는 지사와의 협업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앞서 솔루션으로 제시했던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요구사항과 기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과 와이어링, 그리고 지오메트리까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레이어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레이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과 비슷한 형태의 테이블,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식의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비전에서는 프로덕트 라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예시는 플랫폼 라이브러리에서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으로, 그리고 개별 차량 프로덕트 라인으로 재사용을 통한 전개를 소개하는 예시입니다. 플랫폼 라이브러리에는 재사용 가능한 모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벡터에서는 150%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의 개체들을 재사용하여
수소전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시스템 제품 라인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 제품 라인에는 시스템에 특화된 모든 베리언트를 포함하는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레이어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레이어들은 매핑을 통해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언트들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을 120% 모델이라고 말하며, 다시 이 제품 라인을 기반으로 양산 차종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테일러링하게 됩니다. 이 제품 라인에서는 특정 베리언트에 종속되는 컴포넌트와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앞서 프로덕트 라인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컨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컴포지션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타입들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그룹화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지션들을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으로 가져와서 인스턴스화하고, 다시 이렇게 풀 베리언트에 대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차량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테일러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별도의 프로덕트 라인 안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공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컴포지션들은 다시 플랫폼으로 가져와 다른 프로덕트 라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입은 인스턴스와 동기화되어 있으며, 플랫폼 안에서 공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중앙 관리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피처부터 요구사항, 기능, 하드웨어와 매핑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 루트를 만들면 통신 신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매핑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피처 간의 컨디션 다이어그램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종속 관계에 있는 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하여 중복 선택되거나 잘못 선택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한 수많은 기능들이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룹화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피처 컨디션 모델링이 완료되고 나면 우측에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만들기 위한 선택 화면에서 자동 선택 또는 자동 선택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프로파게이션 룰이라는 전개 룰에 따라서 피처가 매핑되어 있는 관계를 추적하여 해당되는 개체들을 아키텍처 베리언트라는 컨테이너에 담게 되고, 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활성화된 개체들만 새로운 프로덕트 라인으로 가져와서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델 기반 설계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에 대한 컨셉, 그리고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통한 소개를 마치고 프리비전 안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툴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피처 설계는 플랫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피처는 기능이 가진 공통점과 가변성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되는 설계 아이템이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가변부는 외부 충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지에 대한 여부, 셀 스택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 보전압 배터리 용량과 모터 구동척의 위치 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처들의 조합으로 각각의 전기차 종류에 해당되는 제품 라인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보시는 피처 컨디션 다이어그램에서 피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정의해 놓음으로써, 예를 들면 완속 충전 기능을 선택했을 때 급속 충전이 선택 해제되고, 완속 충전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제품 라인이 생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리콰이어먼트 레이어에서는 법규 사항이나 기능 레벨에서 정의된 요구사항, 기능 안전 요구사항 등 엔지니어들이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 테크니컬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추상화된 기능 블럭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 레벨과 별개로 기능적으로 시스템의 엔드-투-엔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피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컨셉추얼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기능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실행이 될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기능을 표현하고 한눈에 기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기능 사양을 받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협력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수소 전기차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수소 공급이라던가 수소 탱크에 대한 관리 기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터 토크 생성 기능도 캡슐화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산 레벨에서는 수소 관련 기능들은 연료전지 이슈에서 담당하고 모터 토크와 관련된 기능들은 모터 제어 이슈에서 담당하겠지만 최신 트렌드는 하나의 이슈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와 매핑은 2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플랫폼 라이브러리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타입을 인스턴스화하여 재사용하게 되고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타입을 할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보이는 컴포지션들은 내부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로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현 툴에서 원형 타입과 매칭할 수 있게 되고 통신 레이어에서 통신 신호를 생성하게 되는 베이스가 됩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또는 컴포지션은 개별 ECU로 매핑을 통해 기능 할당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아키텍처에서는 친환경 차량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자에 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리비전 내에서 설계된 하드웨어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며 각각의 ECU,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배터리 등 친환경 차량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들과 협조제어하는 컴포넌트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이 CAN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이더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 등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하드와이어 연결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폴로지는 센서, ECU, 액추에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네트워크 설계를 마치지만 친환경 차량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전압 배터리, 그리고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전압 회로,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 탱크, 그리고 모터와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하드웨어 관점에서 엔드투엔드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은 모든 설계 데이터의 결과물로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매핑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같은 이슈에 분배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내부 신호가 되고 다른 이슈에 각각 매핑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통신 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소스 이슈와 타겟 이슈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시그널의 루트를 모두 찾아 유저에게 어떤 루트를 가진 통신 신호를 만들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신 신호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위 설정이나 초기값, 민맥스 값들을 설정하여 오토사의 프레임, DBC 관점에서의 메시지에 이 신호를 할당하게 됩니다. 프레임 또는 메시지 디자인이 끝나면 오토사 기반 시스템에서는 ARXML 파일을, 논 오토사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DBC 파일을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설계까지 완료하고 나면 베리언트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친환경 플랫폼의 피처를 선택함으로써 매핑 관계를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로 전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처 선택이 끝나고 나면 전개 룰을 따라 아키텍처 베리언트라는 컨테이너에 피처에 해당되는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신호 등이 담기게 되며 이를 활성화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활성화된 개체들은 음영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관련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생성하고 나면 다른 도메인에 대한 동일한 피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조합을 기반으로 양산 차종에 특화된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피처 요구사항,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베리언트에 대해서 프리비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피처, 요구사항, 그리고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베리언트에 대한 설명을 프리비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프로덕트 라인을 보시게 되면 플랫폼과 시스템, 그리고 비이클 프로덕트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이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모델 뷰이고, 우측이 설계를 위한 GUI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라인의 피처를 열어보면 앞서 언급해 드렸던 파워 소스에 대한 피처,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용량, 그리고 구동 방식에 대한 피처들이 테이블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quirement로 가보겠습니다. requirement에 가보게 되면 수소 공급 장치나 산소,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이나 테이블 형태로도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비전 안에서는 이러한 테이블 에디터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에 특화되어 있는 요구사항 에디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이 엑셀처럼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테이블 형태, 그리고 텍스트로 정의되는 것들은 선택할 때마다 왼쪽 좌측의 모델 뷰에서 내가 선택한 그 요구사항 객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추상화된 기능 플로우로 구성이 되며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어 보고 싶은 뎁스에서 자세한 데이터 플로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부의 기능 블럭들과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150% 모델이었고, 지금은 연료전지에 특화된 120% 모델로 프로덕트 라인을 이동하였습니다. 기능 블럭은 그 피처와 매핑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피처와 매핑되어 있는 그 기능 블럭을 선택하여서 이 매핑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좌측에 이 기능 블럭과 매핑되어 있는 커스터머 피처가 어떤 것인지를 모델 트레이스에서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기능 블럭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과 매핑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하게 좌측에서 그 트레이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구현 레벨에서의 신호들을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고, 기능 레이어와 동일하게 하나의 뎁스를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소프트웨어들은 리퀘어먼트와 매핑이 되어 있고, 또한 기능과도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 객체들을 누를 때마다 어떤 리퀘어먼트와 매핑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과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레벨에서는 하드웨어 정보와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서는 내연 기관과 관련된 엔진이나 EMS 제어기, 연료 탱크 등이 표현되어 있고, 이러한 내연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은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에 관련된 프로덕트 라인에서는 삭제가 된 상태로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플랫폼에서 FCEV 쪽의 토폴로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친환경 관련된 부품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매핑 객체를 누름에 따라서 좌측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지션이 매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핵심인 고전압 정션 박스와 같은 소자는 어떤 소자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DC-DC 컨버터라던가 교류 삼상 모터라던가 이런 소자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전기 회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통신은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시그널 라우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신호를 보시면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 어떠한 통신 경로로 신호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제가 신호를 누를 때마다 어떠한 이슈에서 어떤 이슈까지 통신 경로는 어떤 통신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시스템으로 전개하기 위한 피처 선택 화면을 보시면 해당하는 피처들을 선택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아키텍처를 베리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활성화하면 앞서서 보셨던 150% 다이어그램에서 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객체들은 음영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활성화하는 과정이고, 아키텍처 베리언트가 활성화되고 난 후에는 그 아키텍처 베리언트와 관련 없는 피처에 연관되어 있는 객체들이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을 다이어그램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베리언트가 활성화되고 그 수소 전기차에서 사용되지 않는 내연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은 저렇게 음영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아키텍처 레이어로 넘어가게 돼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베리언트가 선택이 되고 나면 나머지 도메인, 협조제어 시스템에 대한 피처들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서 차종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덕트 라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NX3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전기 차량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제품 라인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설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어떠한 툴체인을 기반으로 설계에까지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내부 행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시스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오토사에서 지정한 ARXML 공식 포맷을 통하여 구현 툴로 내려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매스웍스사의 시뮬링크와 같은 모델 기반 알고리즘 설계 툴에서 이러한 ARXML 파일을 받아서 내부 로직 설계를 마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코드 생성과 동시에 시뮬링크는 다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아키텍처 설계 툴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프리비전에서는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DB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별개로 프리비전에서는 이슈 기반으로 이슈 익스트랙트라는 ARXML 파일을 다시 익스포트하여 베이직 소프트웨어 설계 툴인 벡터사의 다빈치와 같은 툴에서 이러한 그 이슈 익스트랙트 파일을 받아서 추가적인 베이직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스택을 기반으로 베이직 소프트웨어 코드가 생성되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앞서 만들어진 ASW 코드와 BSW 코드를 인테그레이션하고 빌드하여 타겟 환경에서 실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루트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최상위 컴포지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시스템 디스크립션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되고, 이렇게 익스포트된 그 ARXML 파일을 가지고 매스웍스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기반으로 ARXML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내부에 이제 들어있는 총 16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모델 생성 API를 사용하여 불러오게 되면 모델을 하나씩 이렇게 생성해 주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XLX 파일로 이렇게 모델로 저장해 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진 루트 컴포지션에 해당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최초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쭉 다 보여주게 되고요. 다 대부분 이런 펑션 콜 형태의 이제 함수로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내부에 이제 컴포지션이라든가 컴포지션 내부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까지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프리비전에서 설정한 타이밍 이벤트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피리어드가 같은 것끼리 색상 표시해 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협업 관계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를 산출해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비전의 레포트 생성 모듈은 모든 개체들이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홀더에 넣어주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미리 정의된 양식에 맞춰서 생성되어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문서는 앞서 도전 과제에서 설명드렸던 문서 기반 설계와는 완전히 다르며 그 차이는 모델의 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툴이 자동으로 산출하여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사항이나 일관성의 문제성이 생겼을 때 리얼타임으로 최신 업데이트가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레포트를 산출하여 나온 내용들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포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레포트 모듈은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으며 FC EV 프로덕트 라인에서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샘플 레포트에 대한 메뉴를 누르게 되면 레포트 모듈이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열어서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포트 생성이 완료되게 되면 기존에 작성해 놓았던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양식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그 변경 날짜라 수정 날짜라던가 밑에 보이시는 이제 개략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스코프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레퍼런스 하는 문서들과 약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피처를 지금 누르거나 이제 수소 공급을 눌렀을 때 좌측의 모델 뷰에서 이렇게 트레이스가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모델 데이터를 플레이스홀더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제 텍스트의 디스크립션을 바꿨을 때 그게 동기화돼서 변경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라던가 밑에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가져와서 리포트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